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보통은 V자 반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아마도 쌍바닥을 찍고 갈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쌍바닥이 지금 현재 나타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슬금슬금 오르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은 빠지고 다음 주 월요일, 당장 내일이죠. 내일 또 빠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더 이상 악재가 없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된다면은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엄청나게 하락을 할 확률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지루하지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흐름을 현재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조금 다지고 그때부터는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몇몇 기름분들은 지금부터는 바닥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하기는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예시입니다. 작년 10월쯤에 SK하이닉스의 흐름인데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칼날이었던 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바닥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빨간 선이 21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61선, 마지막으로 121선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떨어지는 칼날 다음부터 이렇게 반등의 기지개를 피는 게 3개월 정도 걸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야, 종목도 이 정도 걸리는데 지수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는 조금 창대하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 길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에 나타날 흐름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매동을 딱 봤을 때 개인은 보합권, 그리고 외국인은 조금 의외네요.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은 크게 매도하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연기금은 보합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분명 금요일날 연기금이 한 100억 매도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려 2,500억이나 매도했어. 이거는 무슨 일이야? 저 길이 또 놀라서 방금 확인해보니까 우리 금융지주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금이 우리 시장을 갖다 판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연기금이 보합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1199.5원. 그리고 월요일도 아마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WTI 당연히 오르겠죠. 앞으로도 더 올라가서 야, 이거 100달러 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3.1달러.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야,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주가가 한 번에 쭉 빠지는 거 보니까 아마도 리스크가 있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바로 이거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빠르게 관련된 기사를 한 페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유가 방산주 상승, 그리고 항공 기술주 하락. 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유가 그 다음에 방산주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반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기술주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관련주가 조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기름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빅스도 크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27.6까지 올랐네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게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일부터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도 없이 저녁도 없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현재 5,100만원을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러시아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죠. 이럴 때는 그냥 그냥 하루하루가 옵션 옵션 만길이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LG엔솔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엔솔이 상장한 지 벌써 열흘 정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처음에 고점을 찍고 쭉 흥항했다가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흥항하는 이렇게 파도를 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를 해줄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LG엔솔의 호재를 딱 봤더니 일단 월요일 장 마감 후에는 MSCI 조기 편입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계속 LG엔솔 들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악재는 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은 공매도가 시작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리스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무보유 한 달 물량이 7.5%나 풀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물량은 전체가 아니라 기관 청약 물량 중에서 7.5%가 풀리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는 0.75라서 뭐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거래량이 풀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후로는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월 28일 그때 170만 주가 풀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날 그때 140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히려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단기로 본다면은 만약에 2월 28일 그 전후까지 주가가 오른다면은 욕심 없이 조금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카카오페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때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쭉 올라와서 고점을 찍었다가 결국은 한 달짜리 의무 확약이 풀리기 전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기금이 보합권, 그 다음에 외국인을 조금 큰 폭으로 산대요. 뭘 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연기금은 무엇을 샀는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LNF,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신세계, LG화학,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기업은행, BGF 리테일, 아모레퍼시픽, 카카오게임즈, 포스코, 펄어비스, ST바이오센서, CJ제일제당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포스코, 대한항공, 네이버, 삼성전자우, KTNG, KT, 기업은행, SK스퀘어, LG화학, 호텔신라를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현대차, 고버스, 삼성 SDI,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위메이드, SK이노베이션, 타차전, LG엔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기아, 두산중공업, NC소프트,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하이브, LG노텍, 솔루스첨단 소재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질병청 이달 말 신규 확진 13만에서 17만 전망. 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빈말이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자동차 3분기 전후 생산 정상화 전망, 비중 확대 유지한다는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3분기가 되면은 자동차가 정상화가 된다, 이러한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주가는 실적을 2분기에서 3분기 앞서가는 걸 기르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분기 말에서 2분기 그때쯤에는 자동차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화요일날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포스트 팬데믹 전환 계획 검토 중. 그리고 플러스 마스크를 벗는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요일부터 화장품주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날 나온 이 기사를 보면 화장품주 실적 개선 기대감의 상승세, 아모레퍼시픽 8%나 급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앞으로도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바닥에 널브러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목요일날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어닝 쇼크였죠. 실제로 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지만, 그런데 암호화폐 위믹스를 매도한 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오히려 실적 쇼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위메이드 거의 하한가까지 빠졌다가 다음날인 금요일에도 10% 정도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에는 호재 뉴스가 나왔죠. 일단 연매출 6조 돌파, 그리고 230억 배당, 마지막으로 3천억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카카오 5%나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16일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이든이랑 푸틴이 통화를 했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근본적 변화 없이 특단의 돌파구는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열심히 버텨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주 일정을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월요일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 IAEA 조사단이 방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 때문에 핵 폐기물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 LG엔솔이 MSCI에 편입이 된다는 거, 아마도 6,90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R자 수소기업을 담은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기리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수소 ETF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같은 날에는 광명성절, 북한의 명절이죠. 이게 있고 김정일 생일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후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쏠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탈 없이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요일날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운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이 조금은 마음 졸이고 계시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를 있고 미국 부통령이 독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넨 안보회의인데요. 또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결 방법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실적 발표는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에는 CJ 제일제당 등등등, 그리고 화요일은 FNF 등등등, 수요일엔 동양생명, 롯데손보, 토니모리,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시젠, 하나솔루션, 월마트 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순위를 한번 보자면은 1등은 독일, 2등은 노르웨이, 3등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사하게 하던 중국은 어디 있나 봤더니 7등이 있네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7등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네요. 현재 15등이라고 합니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 남은 경기 전부 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꼭꼭꼭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리씨 매일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모든 걸 영상으로 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저 기리씨 카카오뷰를 시작했다는 소식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그걸 클릭 후 친구 추가만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매일매일 저 기리씨 관심 있게 보는 경제 뉴스와 경제 유튜브를 시간 날 때마다 챙겨볼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 저 기리 친구가 3명밖에 없는데 제 4번째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